안녕하십니까? 송이송이 라디오의 김송이입니다. 저희는 매주 화요일 영화 숲의 문학의 카테고리 안에서 사랑과 죽음을 테마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17일 프랑스 영화 맨 오브 마스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영화는 2018년에 한국에 소개되었던 알베르 디퐁델 감독의 작품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만났을 때 가슴 뭉클한 감동 때문에 한참 동안 극장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좋았던 것은 사람 향기가 나는, 사람을 분별하는 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갈 수 있어서였답니다.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알베르 역을 맡았던 알베르 디퐁델 감독 자신의 연기력도 참 좋았죠. 알베르는 1920년 모로코의 어느 경찰서에 잡혀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경찰서장에게 풀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모로코는 1912년 프랑스의 지배를 받다가 1956년에 독립을 한 곳으로 오늘날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유일한 왕조입니다. 1918년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 휴전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너무 좋아하는 광적인 중대장이 헨리가 일부러 교착 상태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런 사실을 눈치채고 있는 알베르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폭탄이 터지게 되고 알베르는 커다란 구덩이에 빠집니다. 구덩이에서 구출해주는 에드와르, 그는 심하게 다치게 되어 거의 턱을 잃습니다. 턱을 잃고 통증으로 심하게 고통을 앓고 있는데 에드와르를 보며 알베르는 간호하던 수녀에게 몰핀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거절당하죠. 예수님도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라는 겁니다. 알베르는 수녀 몰래 몰핀을 훔쳐 고통스러워하는 에드와르에게 주사를 놔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거꾸로 걸어두죠. 이 영화는 인간이 보여주는 모순적 행위를 이렇게 한 번씩 꼬집어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얼굴을 심하게 다쳤으면서도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에드와르. 왜일까? 에드와르는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미술에 대해 아버지가 무능한 인물 취급을 해왔다는 모멸감을 가슴에 깊이 품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에드와르가 사망한 것처럼 이를 꾸밉니다. 그는 이름이 없는 다른 전사자로 바꿔 살아가기로 하죠. 에드와르와 알베르는 이렇게 긴밀한 운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알베르는 에드와르가 고통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 몰핀을 놔주어야 했고 그 몰핀을 훔치게 된 것은 가난한 퇴역 군인이나 장애인들에게서였습니다. 이때 에드와르, 부유한 아버지로부터 부유하게만 살아왔던 에드와르는 알베르가 훔쳐온 돈이나 몰핀을 맞으며 그림을 그리며 살 수 있었는데요. 이때 알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들은 돈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줄만 알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연민과 포옹. 에드와르는 고통 속에서 천재적인 재능 미술에 대한 재능을 보여줍니다. 그림을 그리고 마스크를 만들고 흉해진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운 채 말이죠. 그는 천부적인 사업가로서 부를 잃은 아버지로부터 머저리란 말을 들으며 아버지에게 늘 꾸중만 들었던 인물인데요. 에드와르와 알베르가 함께 살면서 어린 꼬마 하나가 합류하게 됩니다. 흉해질 대로 흉해진 얼굴, 마스크로 가려진 얼굴, 꼬마가 그 얼굴을 보기 위해 마스크를 벗깁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만져줍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말이죠. 에드와르는 눈물을 흘립니다. 처음 만난 어린 꼬마와 포옹을 하고 그 품에서 흐느끼면서 말입니다. 위로란 많은 언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처음 만난 사람의 손길과 눈빛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거기엔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의 온기가 아니라도 아주 어린 동심 안에서만이라도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 이 영화가 교훈처럼 보여줍니다. 종전 선고가 되었는데 전쟁을 일으키는 중위 헨리는 신찬병을 선두주자로 내보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뜻을 알고 있던 알베르를 죽이려고도 했죠. 그뿐일까요? 온통 전쟁 중에 사망한 사람들의 관을 제대로 짜지 않거나 사망자와 관의 표기가 다른 것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을 챙기죠. 에드와르의 누나와 결혼을 합니다. 왜일까? 그는 돈이 많은 에드와르의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하기 위해 그의 딸 마들렌과 결혼한 겁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악의적으로 상처를 남겼다는 것, 그 재앙은 고스란히 본인이 받게 된다는 것, 끝내 그는 마들렌으로부터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을 거절당하게 되고 공사 현장에서 자기 발로 잘못해 모래사장에 빠져 죽습니다. 그 순간을 지켜보던 사람, 더군다나 그에게 적대감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한 인간이 죽어가는 모습을 연민으로 바라보던 알베르가 그를 구해주려고 손을 뻗었을지라도 말이죠. 인간의 완전한 사랑과 자유란 무엇일까? 생활고에 시달리는 알베르에게 에드와르는 사업을 제안하게 됩니다. 공모전을 통해 작품을 보내고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죠. 이때 에드와르 아버지는 죽었다고 생각되는 아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공모전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생전에 아들이 그렸다는 그림을 매우 닮아있는, 그리고 아들의 마스코트처럼 보이는 작은 사인을 보고 그 그림의 작가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죽음을 알려주었던 알베르에게 식사 대접을 하며 생전에 아들이 어떠했는지를 묻습니다. 전쟁통에서도 이제를 들고 다니며 틈만 나면 그림을 그렸다는 아들의 소식에 눈물을 글썽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 자체였죠. 공모전에서 당선된 그림, 그 그림의 작가를 찾을 수 없다는 말에 아버지는 사위에게 그를 찾아내라고 거래를 합니다. 마침내 그가 아들을 닮은 그림의 주인공을 찾아가게 되죠. 푸른 마스크를 쓰고 있던 아들, 아버지는 한눈에 아들을 알아봅니다. 뛰어난 재능을 마음껏 펼치기를 바란다는 것과 그런 사람이 내 아들이라는 것과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다는 말과 함께 아들을 포옹합니다. 아들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마스크를 낀 채 한참을 웁니다. 완전한 사랑이 절정을 이룰 때, 바로 그때 그 순간 건물 위에서 한 마리의 새가 되어 창공을 날아갑니다. 이 영화에서의 클라이막스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가슴 뭉클한 영화 속으로 여러분이 교감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